경금일간의 병화는요, 편관이에요. 편관. 그쵸? 우리 계속 육신으로 일간 보고 있었습니다. 지지의 편관은요, 내가 속한 가족이나 조직 관계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발생해요, 변화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의 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의 하는 거예요. 천간으로 들어오는 편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대인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문제인식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이 되어야 의미 있는 사건, 사고가 성립합니다. 내가 금일간인데 그랬을 때 재성 없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예, 그냥 지나가지가 않죠. 다행히도 의미 있는 사건, 사고가 성립하고요. 위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단순한 위기나 불안이 아닙니다. 이 평가는요, 확장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조직이 단순히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요, 외형의 증대 혹은 업무 조직 개편 같은 거 있잖아요. 상황이 변화함으로써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 누군가로부터 비난, 비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편관운이라는 것이 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편관이라는 위기가 온 거고요. 그냥 단순히 재생살이 안 되는 혹은 식상생제를 안 한 상태에서 관살운이 왔다는 거는 위기 관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내 가치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이 관성을 생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내가 그러한 과정을 바람직하게 지나왔거나 식상생제를 통해서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내가 확장시키려고 했던 영역들이 바람직하게 커졌고 내가 거기서 모습을 더 외형을 크게 만들므로써 비난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잘 멋있게 대응하셨을 때 자신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은 결론적으로 기회가 온 거죠. 경금일간의 신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왕하거나 인성이 있어야 역할을 수행하고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왕하거나 인성이 있어야 돼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상관없어요. 단 근왕이 먼저라는 점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부터요, 27년까지 사오미로 관살 운을 지나죠, 지지로.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가 함께 있어야만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존재가 개수든 임수든 금생수를 통해서 목이라는 어떤 여기서는 사람이 되겠죠. 오행으로만 풀이할 때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경금일간이 이민년, 계묘년, 진년, 을사년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줄 거고요. 그 사람이 성장하겠죠. 위건 아래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면 공을 인정받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게 재생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만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 재생살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키워놓은, 내가 영향을 끼친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현해서 성장해야 돼요. 제가 키워놓은
각자의 능력을 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일간이 경금이라서, 양간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편관이라는 거는 특수 능력 같은 걸 끼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나 치열한 경쟁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기일 수 있죠. 음악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나왔을 때 나레이션이 이렇게 깔리잖아요. 뭐 그리고 독백 같은 거 나오잖아요. 아, 저는 이런 하모니 밝은 분위기 잘 못하는데 진짜 고민이네요. 그러면서 밑밥을 막 까는데 막상 본선에 나가가지고 막 극찬을 받는 거죠. 막 윤종신 씨나 업계의 고수분들이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멋진 공연을 선보여 주셨군요. 자기가 분명히 약한 부분일 텐데 단시간 내에 이런 걸 극복하고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저는 합격 드리겠습니다. 패스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일간의 오행 및 신태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으로요. 금생수, 수생목이 있어야만 일간의 희용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를 도와서 목을 키우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래서 병화를 보면 환장해요. 수를 돕는다. 전략, 지략, 계획 같은 것을 짜요. 경금일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서기 시작했냐? 2020 빠르면 22년 겨울쯤부터 자기가 꿈이 생긴 거예요. 내 주변에 못나고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좀만 거들면 잘 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여유를 갖고 계신 경금일간들은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내가 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경금 일간들이 때마침 이번 운때가 이런 희용, 일간이라는 것이 좋아하는 일과 선호하는 일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결과들이 천간과 지지로 교차하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상황인 거죠. 내가 뭘 할 일이 생겼어요. 내가 계획을 짰는데 이민계묘에 내가 그 계획을 적용할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귀찮음보다는 설레는 감정으로 열심히 나선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걸 상상하셔도 좋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난 제일 큰 기쁨이야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일간의 근으로 신앙해야 좋아하는 일을 의미 있게 인정받을 수 있게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을 벌렸어요. 그럼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어쨌든 결과를 봐야 되겠죠. 내 새끼들 잘 되게, 내 주변 사람들 잘 되게, 끝까지 가야 되겠죠. 일만 잔뜩 벌려놓고 못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거나 하면은 그게 내 공도 아니고 혜택을 받고 갈굼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자신의 상처 위에 있는 훈장이나 트로피를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은단 말이에요. 잘 되면 원래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남 탓이잖아요. 근데 그 꼬락서니를 이겨내고 내 배알이 꼴릴 수 있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을 잘 이겨내고 정말 성인 군자의 마음으로 상대에게 결과를 투여하려면 근황해야 한다. 근약의 경우요, 사오미월생은요 인성으로 신앙하거나 비겁을 갖추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인묘진월생 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있어야만 목과 금이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건데, 모광절은 인월생, 인월부터 진월생까지요. 목이 먼저죠. 목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금이 왕하면 안 되겠죠. 금이 너무 왕하면 그냥 단순 노동으로 계속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수화가 기재를 부려야 되는데 이번에 수화가 기재를 부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한 일을 하는 거에서 나서서 머리를 쓰고 환경을 키워서 움직일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예요. 금이 너무 왕하신 분들은 내가 편한 걸 계속 고수하셔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익숙한 것만 계속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에는 화가 왕하게 오니까 내가 사람들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해서 나의 환경을 더 키우고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편관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특히 경신금일간은 이번에 이 편관이 혹은 정관이 좋다. 기회가 왔다. 그다음에 토 얘기를 할게요. 목을 살려서 결실을 맺어야 하므로 토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무토가 있으면 공을 세울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토가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 객관화가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하는 거고요. 무토가 있으면 지도력과 지휘력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신태왕 얘기를 해볼게요. 경금일간이 신태왕할 수 있겠죠? 인성과 비겁과 금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지지에 재성이 없을 경우 문제를 만들어가는 중이시거든요. 사람을 다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룰 수 있어도 여론은 다룰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을 베풀고 까칠한 소리를 할지언정 그것이 폭력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겠죠. 옛날 선생님들이 다 애들 잘 되라고 때린 거예요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때리면 안 되죠. 운동 같은 데서는 이런 게 최근까지도 좀 남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잘 되라고 때린 거다라고.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나서 백날 좋은 뜻을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의심과 음모만 떠올리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태왕하다는 건 자기가 명확한 신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명확한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을 올바르게 발현할 수 있는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고 여론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작업과 명분을 얻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당연히 식신생재, 재생살 혹은 상관생재, 재생관 같은 아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공을 하나씩 쌓아가고 인맥, 인지도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시간의 공이 필요한 거예요. 신금일간의 병화는 정관입니다. 지지의 정관. 가정, 사회, 직장 등의 소속이 있는 거예요. 정관이라는 건 소속이에요. 조직의 위기나 기회, 확장이나 축소와는 관계없이 권한이나 책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관이라는 거는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위기를 점검하고 나서는 것과도 같아요. 연평도 폭격이 있었을 때, 북한의 국지 도발이 있었을 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국군 예비역들이 군복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준비됐으니까 불러만 달라 싹 쓸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증하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편관 같은 거고요. 정관은 그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냥 권한이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조직이 좋으면 좋은 거대로 나쁘면 나쁜 상황인 대로 그냥 내 일과 네 일이 구분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정관 같은 거예요. 정제로 재생관이 되어야만 분명한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엄마 돈 줘. 나 이번에 결혼하는데 돈 보태주세요. 뭐 아무튼 이런 거예요. 뻔뻔한 거. 재생관이 안 되면 뻔뻔한 거예요. 근데 재생관이 되면 분명한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 더 붙죠. 네가 첫째이고 그동안 이 돈은 네가 같이 모아놓은 우리 집의 너의 결혼 자금이었다. 이런 식인 거죠. 네가 공이 없겠니? 이런 느낌입니다. 존재만으로도 공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생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천간의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분명한 소속이 있다는 거예요. 천간의 정관에. 천간에 정인이 있어야만 분명합니다. 천간에 정인이 있어야만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투리를 지금 쓴다고 치자고요. 제가 지금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는 게요. 벌써부터 어색하잖아요. 그쵸? 내가 하고도 너무 괴랄하다. 근데
천간에 정인이 있어야만 분명하다라는 거는 어머니든 아버지든 충청권 출신이시여서 본관이 충청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 사투리를 뜨문뜨문 미디어에서 주워 담은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라 끝에 유만 붙이면 다 충청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 삶의 충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게 인성이 있어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반쪽이 됨. 반쪽짜리잖아요. 그리고 지지에 재성이 있어야만 조직이 유지된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재성이 지지에 있어야지 천간에 있어 버리면 명분은 분명하지만 조직을 활용하려는 성향이 커서요. 조직이 축소될 수 있어요. 정관의 조직은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물 중심의 조직은 영역을 확장할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을 해 보셔요. 신금일간이니까 병화 오고 정화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편관 오는 거죠. 근데 정관이라는 것이 천간에 재성이 있는 사람은 인물 중심 조직에서 활동할 가능성 혹은 내가 그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한마디로 조직이라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유기체처럼 개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서로 각자의 일을 잘 하면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군대와 같은 모습 이런 게 필요한데요. 근데 단일한 인물 중심으로 조직이 움직인다는 건 조직이 확장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고요. 또 한편으로 그 인물 하나만 끌어내리면 조직 전체가 무너질 수 있겠죠. 예. 정관이 정제가 천간에 있으면 재생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위험하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훌륭한 재생관의 이미지가 안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금일간의 신왕인데요. 신금은 오행의 특성상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금이 지금 4, 5미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행의 특성을 너무 많이 따져야 돼요. 오행의 특성상 임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폭넓게 만들어가는 것이 관살에서 유효해요. 예, 그래서 신금일간이 임수만 있어도 일단 괜춘하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일간은 더 피곤해요. 본질적인 속성 자체가 내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신금일간이 금생수 수생목한 이 목은요 병화를 보면서 커지는데 아까 봤던 경금의 목은 타인이나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금이 취한 목은 타인이나 사람 혹은 나 자체일 수 있어요. 바다 선생님, 지지해는 어떤가요? 임수 대신 지지해는요? 안 돼요. 지장간 포함인 건 맞는데 신금 일간이 심리적 문제부터 지금 따져야 돼서 그래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신금이 해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해월생이든 다른 데 뭐 있든 다 좋아요. 해자축월이 아니라면 썩 괜찮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건 월령이니까 신금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자축월생은 일단 좋아요. 신금 일간이면. 근데 다른 원령의 지지에 해수가 있는 거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의 활동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 심리가 나 항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엄마가 예뻐하는 딸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는 손자야가 여러분들은 와 닿으세요? 그걸로 사회생활에서 굽히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하는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부장님이 갈구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능력 없다고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 엄마를 생각하며 견디시나요, 여러분이? 신금일간이라면 아닐걸요? 그런 의미예요. 해자축이거나 근왕해야 나의 가치를 계속 드러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토가 있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능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왕들이 태어난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믿을만 하겠죠. 5월에 신금이시더라고요. 태종께서. 신금일간의 험난한 성공기를 보고 싶으시면 드라마 육룡의 나르샤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행의 상리랑 고민을 해보잖아요. 신금일간이 풍파가 많아요. 풍파가 없다 신금일간이 그러면 그냥 안 나서는 거예요. 하여튼 신금일간은 풍파가 많거나 풍파가 없어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냥 소설처럼 돼 있는 건데 태종처럼 승부하라라는 책이고 읽어보세요. 네. 신금의 풍파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진태를 알아서 기회가 왔을 때 잡고 킬방원이라고 하잖아요. 태종의 별명이 킬방원이죠. 기회가 왔을 때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강한 결단력. 예. 삼합의 사유축으로 근을 이루면 시작이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나 형제, 가문, 주변 인물의 압도적. 부모나 형제, 가문의 주변 인물이 압도적이다. 25년부터 27년까지 사오미라는 관사론을 지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토국수 목극토가 맞아야 하는데 이게 운이 좋게도 2019년부터 24년까지 운이 잘 따라왔다. 토국수 목극토가 맞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신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훼손돼요. 무엇이든지 나는 이런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정의를 명확하게 내렸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애매하고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애매하고 모호하게 활동을 하면 어디에든지 갖다 붙일 수 있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범용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폐쇄적인 것이라면 나는 이것만 잘해 라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는 순간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고 지금부터는 만족하면서 얼만큼 관리하느냐의 문제예요. 토국수 목국토가 맞아야 하는데 2019년부터 24년까지 운이 잘 따라왔던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냥 얼만큼 관리하느냐의 문제고요. 그냥 존버하면 돼요. 원국에 토가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운으로 토가 들어왔다면 자신의 가치를 확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내가 원래 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계묘년, 갑진년, 을사년 해서 때에 맞춰서 사고를 땅땅 치셨다고요. 나름의 풍파를 만들 수 있는 확장의 사고를 계속 치셨다고요. 실수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래 토가 있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항상 진퇴를 알고 신중하게 진행을 했고 손해가 없고 금전이 많이 쌓여 있어요. 자본이 많다고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다고. 근데 내가 원국에 토가 없었으면 우당탕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잡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뭘 더 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내실을 다지면 무신년이 오잖아요. 그때 다시 이걸 가지고 움직이면 된다. 이어서 화왕절 사오미 월생의 신금일간 미래를 위해서 배타적일 필요가 있다고요. 아까 킬방원 얘기. 그래서 정적을 제거해 주세요. 정적 제거. 존버해 주세요. 그리고 무신년 직전까지 잘 참기만 하면 된다. 인스타도 하지 마세요. 사오미월생이 신금일간이시면은 인스타도 하지 마세요. 임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술일간 병화는 편재입니다. 간목은 식신이죠. 무토는 편관입니다. 편재는 식신이라는 개인의 능력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이다. 아까는요 정관, 편관이 지지에, 천간에 이렇게 설명했는데 지금은 재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재성은 교두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입문하신다면 지역구 하실 수 있죠. 지역구 의원이나 뭐 비례대표 하셨다가 자치단체장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실 수 있겠죠. 광역단체장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관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단계의 중간 마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제는 멈추는 게 아니라 재생살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편제는 식신이라는 개인의 능력이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을 높여간다고요. 내가 내 영업 능력을 열심히 발현했어요. 열심히. 그러면은 내 능력이 조금씩 사람들한테 인정받겠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되잖아요. 예. 천간의 식신생재 잘할 수 있는 일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지의 재생살, 분명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능력을 정의할 수 있는 분명한 분야가 있는 거고요. 외교, 안보, 국방, 견제, 협상 같은 거예요. 식신생재는 잘할 수 있는 일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고요.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머리 위에 로딩 중이 이렇게 뜨잖아요. 생각. 띵킹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거고요. 식신이라는 거는 상황이 닥쳤을 때 하기 싫어 좋아 둘 중에 하나예요. 싫어 좋아 그거밖에 없어요. 식신이라는 능력을 정의할 수 있는 분명한 분야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식신이 없어도 이런 분명한 분야가 있어요. 내 윗사람으로. 재생살이 돼 있으면 윗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좌 이런 거예요. 재생살, 살인상생 뭐 이렇게 돼 있거나 비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더라도 내가 이런 분명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분야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 및 2024에서 2026년인데요. 임수일간의 신앙은요. 식신생재를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황해야만 하는데요. 인성으로 신앙하기 위해서는 임수일간의 특성상 반드시 관살이 있어야 대의와 명분이 생깁니다. 토국수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인성으로 신앙하기 위해서는 대의 명분이 관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비겁으로 신앙할 경우에는 근황하면 자리를 지킬 수 있고요. 병오년은 비겁으로 신앙하는데 재성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비겁이 움직여서 내 역할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근황하면 못 가져가요. 내가 그냥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골골골골 되거나 내가 어디 하나가 모자라서 보좌관을 하나 더 뽑을 수도 있겠죠. 혹은 우리 조직이 충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선임이고 후임이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대리 1, 대리 2가 된 거예요. 대리죠. 근데 얘가 지금 일을 다 처리를 못 해서 대리 2가 들어왔는데 얘가 일을 겁나 잘해. 혹은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일을 못해도 나 혼자 하니까 핑계거리라도 있었잖아요. 그래 뭐 혼자 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젠 핑계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또 뭐 공은 나눌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 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한 일이라서 책임이 명확해요. 정제는 약간 그건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편제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요. 여기 명함에 네 이름 써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로 나서면 담당자 탁수씨 바꿔주세요 이렇게 항의가 와도 아시겠죠? 자리는 보존할 수 있으나 점유율은 하락한다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오년은 편제가 왕한 시기이므로 근황하지 않고 인성이나 비겁으로 신앙하시면 자리는 보존해요. 근데 점유율은 하락한다고요. 2025년에 점유율 하락으로 인해서요. 26년부터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영업활동, 대외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의 형태를 가져가요. 임수일간이요. 근약해도 식신이 천간에 있으면 또 괜찮아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일이 잘 풀리게 되거든요. 근황하지 않으므로 열심히 하면 몸이 따라가 주질 못해요. 임수가 근약하면 건강관리를 할 게 아니라 5등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솔직히 말해서요. 24년에서 26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그동안 노력한 만큼 가져옵니다. 수일간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거 그냥 자존심이 많이 상한 거예요. 본인이.
솔직히 그럴 자격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뭐 근약하거나 인성으로 신왕한 임수일간 같은 경우거든요. 남들 노력할 때 본인은 딴짓한 거예요. 신태왕한 경우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수일간이요, 이번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특정 사건에 의해서 스스로 굴욕감을 느낀다면 참기만 해도 10년은 평탄하세요.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는 거다 일단. 그리고 그럴 자격 없다. 남들 밤새서 노력할 때 너는 너무 쉽게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뭐 잘난 사람이었다고 라는 말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10년을 노력해서 이뤄낸 성과물인데 그걸 내가 마치 1, 2년, 뭐 3, 4년 좀 해놓고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운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참으세요. 내가 그냥 잘 몰라서 노력을 안 한 거고 위로받을 자격을 갖고 싶다. 솔직히 좀 아니에요. 자, 개수일간, 드디어 개수일간, 마지막 개수일간입니다. 여러분, 병화는 정제이고요. 목은 식상, 금은 인성이에요. 여기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정제는 정인이라는 권리나 명확한 혜택을 기준으로 상관이라는 사용자에 의해서 형성된 소유물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정제가 소유물이에요. 정인이라는 권리나 명확한 혜택을 기준으로 상관이라는 사용자에 의해서 형성된 소유물이라고요. 근데 정인이 경금이잖아요. 인성으로 명확한 재능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제라는 병화가 코인 노래방이라고 칩시다. 미월생인데 정제격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음악 연습실, 막 기타 연습실 이런 거 운영할 수 있겠죠. 기타 연습실이라고 하잖아요. 연습실 얼마예요? 1시간 사용하는데. 여러분 코인 노래방 가면 1시간에 얼마, 몇 곡에 얼마 감 오시죠? 내가 설명 굳이 안 해도 그 얼마고 거기서 뭘 즐길 수 있고 다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리고 얼마 벌 건지도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정제예요. 인성이라는 정의 내림에 의해서 상관이라는 사용자가 정제라는 것을 쓰는 것과 같아요. 정제가 코인 노래방이고요. 인성이 뭐예요?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1,000원에 3곡 이러잖아요. 1,000원에 2곡 부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 상관이 코인 노래방을 가세요 이런다고요. 그 다음에 재생관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수일간한테 병화는 정제고 그건 정인이라는 권리나 명확한 혜택을 기준으로 상관이라는 사용자에 의해서 형성된 소유물이에요. 재생관살이 돼 있으면 개수는 지식임으로 기토로 뚜렷한 목적성을 갖추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토는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어요. 금이 없더라도 토가 있으면 목적성이라는 건 있다고요. 식상생재 재생관살이면 오행의 뜻을 시간의 순서대로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수가요 좀 지랄 맞은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민해요. 개수는 공기 중에 떠있는 습기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땅에 토로 붙잡아둬야 땅에 잘 모셔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요 금방 뭘 해요. 개수가 금방 뭘 해요. 금방 뭘 한다는 게 순서를 제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경금으로 생을 받으면은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데요. 또 신금으로 생을 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되게 구석에 박혀 있어요.
구석에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건 한기이기 때문에 개수라는 것의 활동성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화가 오면서 목을 키워나가는 것이 개수일간의 기쁨인 희용이 되는데 신금의 생을 받아버리면 구석에 박혀 있는다고. 그래서 이게 조건이 까탈스러워요. 약간 신금이랑 개수는 좀 약간 개복치 느낌이에요. 그래서 토가 있어야 천천히 사용된다고요. 때를 알고. 식신생재 재생관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순서로 지난 세월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해 보세요. 지금 개수일관들 2019년에서 21년 지적 물적 재산권 확보 맞을까요? 왜냐면 토가 왔잖아요. 그쵸? 토 금이 왔죠. 그러니까 금생수까지 가면서 지적 물적 재산권을 기해, 경자, 신축하면서 확보한 거거든요. 건물은 못 사시더라도 개업이라도 하셨다고. 그래서 22년에서 24년에 명확한 상호, 일간과 식상, 그러니까 개수의 식상은 뭐예요? 갑을목이죠. 권리를 보호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 받았으면 이제 뭐 시집 가거나 내 직업 때려쳐도 되잖아요. 근데 내 권리를 보호한 거예요. 직업적 권리를. 그러니까 바리 언니가 저 바리가 바리스타 할 때 그 바리잖아요. 내가 바리스타를 계속 함으로써 나의 권리를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다 갑자기 한다고 하면은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2026년에 명확한 계약 관계로 안전자산 또는 현금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일을 벌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이게 금이 천간에 있었으면 벌렸을 텐데 그건 아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 지적 물적 안전자산권을 확보하기 시작하고 그걸 현금화하는 거고 언니는 이제 이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니까 뭐 한 10월쯤 가게 되실라우? 그렇고요. 신앙의 조건이 무엇이건 일간의 특성상 조우가 먼저 필요해요. 물로 때문에요. 채용도 잘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개수일간이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개수일간이 현타가 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아이언맨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벤져스 마지막 편 영화관에서 볼 때 슬프다기보다 허탈했어요. 이제 못 보는구나. 여운이 계속 남으면서 나의 2010년부터 함께했던 로다주의 그 모습이 솔직히 저는 약간 롤모델처럼 삼았기 때문에 말도 좀 그렇게 껄렁껄렁 하려고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재미가 없어진 거지.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재미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재미를 채울 수 없는 거를 바꿔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너무 즐거운 활동을 쭉 이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이 사라진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아는데요. 성취를 이루었거든요. 지금 개수일간이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그 성취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뭘 해냄, 내가 오늘도 출근함, 내가 뭘 알게 됨,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줌 이런 것들이 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 결과가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이만큼 채워줄 일이 없죠.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솔직히 외식업을 해보면 아는데 일 끝나면 겁나 힘들거든요. 그리고 뭐 돈통 열어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그냥 그날 하루 동안 파이팅 있게 장사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나 자신의 모습이 행복한 그런 게 있어요. 예. 장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그 파이팅을 즐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뭐 요새는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친구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도 내가 샷 뽑아 옆에 있는 친구가 플라스틱 잔이든 뭐든 이렇게 옆에 딱 빼놔. 그리고 내가 샷을 담그는 동안 얘는 옆에서 계산을 도와. 그리고 뭐 주문을 점검해. 그리고 뭐 이런 손발이 착착 맞아가면서 하루가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밤 열정 있게 보내는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뭐 그런 게 있어. 하여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좀 놀려보자면 인생 헛살았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나를 불태웠던 경험 그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정점에 달했다가 더 이상 뭐에 맞출 그게 없는 거라서 개수 자체가 온도에 민감해요. 그래서 너무 사주가 춥다. 그러니까 뭐 내가 4, 5, 2월생이 아닌 경우에 뭐 신계 뭐 이렇게 천간에 이루어져 있으면은 때늦은 후에 뭐 외로움에 의한 실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줄 몰라서 화가 들어오면서 아, 그 시절이 나한테 참 좋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의미 있는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이 된 후에 두 번째로 너무 더운 경우 경금이 없으면 경제적 성과가 소진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개수일간은. 예. 그러니까 너무 더우면 경쟁의식 때문에 자꾸 뭘 일을 벌려놓은 상태고요. 경금이 없기 때문에 신금 가지고 안 돼요. 경금이 없기 때문에 성과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우리 발이 언니는 사주가 추위와 더위가 참 균형이 잘 맞아요. 저 사주가. 그래서 돈도 있고 후회는 뭐 오래 안 가져가는 타입이지 사실. 눈앞에 항상 빛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정의 문제라서 2, 3년 돈 묶어두고 객지 생활하면 괜찮음. 이걸 실천하신 양반이 저 양반이네요. 결국 감정 문제라서요. 2, 3년 돈 묶어두고 객지 생활하면 괜찮음. 그래서 제가 추천하려고 했던 게 부동산 사두셔라 그냥. 혹은 뭐 하여튼 그 2, 3년 동안 내가 절대 그 돈에 손댈 수 없게 돈을 묶어두고 부자인 티 내지 말고 어디 가서 개고생 하다 오세요. 그 개고생을 좋아해요 원래 개수가.